네, 돈과 관심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. 이번에는 섹터, 인터넷, 게임 이런 쪽 얘기합니다. 특별히 네이버, 카카오 이런 쪽 관심이 많으신데요. 미래에셋증권의 임희석 연구위원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최근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기저에 이제 AI라는 그 맥락이 흐르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최근에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상정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상화폐 뭐 디지털 자산 영향이 있는데 하원에서 이제 상정이 일단 불발이 됐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.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네.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라고 해서 네. 지금 인터넷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1년에서 뭐 3년 정도의 실적을 봤을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네.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 그룹주가 스테이블 코인에 이런 기대감으로 6월에 좀 많은 반등이 있었는데 그렇죠. 네.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라는 기업이 간편 결제 사업자이다 보니까 그렇죠. 네. 그들이 이제 수수료가 또 절감이 되면서 수익성 따위 이제 크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뭐 미래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먼저 선반영이 되었었던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카카오 차원에서 이제 그룹주 차원에서 이제 오른 것이지 예. 실질적인 스테이블 코인에서 뭐 얻을 수 있는 숫자적인 부분이 네이버나 카카오 그룹주 전체로 봤을 때 사실 뭐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.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정확한 말씀이십니다.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게 뭔가 싶은 좀 간과했는데 미국의 패권과 달러와 이런 연관돼서 관심은 있는데요. 그게 사실 말씀하신 뭐 카카오페이나 뭐 결제 관련주 쪽에 저 관심이 많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종에는 직접적인 연관이나 매출 연관성은 좀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인터넷 업종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.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의 수혜주로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모멘텀은 기대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, 의원님? 뭐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. 최근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짝은 반영이 되었지만 네.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은 AI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. 좀 네. 기대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이버에 있었던 인사들이 이제 정부 인사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네. 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있을 AI 정책에 대한 좀 지원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좀 많이 하고 네.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이게 그런 인사단에서의 영향을 좀 차치하고 저희가 그냥 기술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국가 주도형 소버린 AI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누군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국가 차원의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차원의 개발을 계속해온 그 기업 자체가 뭐 네이버, LG 등등에서 좀 굉장히 소수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좀 네이버가 가장 앞선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사실 카카오는 네. 좀 곧 그 대열에서 좀 뒤로 좀 한 발 물러났고 이탈했다고 보여지고요, 그죠? 예. 뭐 이제 올 초에 기억나시겠지만 네.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좀 그러니까요. 네.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협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. 뭐 사실상 파운데이션 모델 측면에서는 뭐 글로벌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오픈 AI 쪽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게 그러니까 맞긴 하죠. 그래서 자체적인 건 아니고 그죠? 카카오가 예.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연내에 나오면서 뭐 그게 정말 소비자들이 이용을 했을 때 효용성이 좀 많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네. 돌풍을 일으킬 수 있긴 하나 일단 지금 국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소버린 AI 정책에서는 좀 네이버가 좀 많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최근에 또 보고서를 쓰셔서요. 네이버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하겠습니다. 관심이 최근에 네이버에 많으시니까요. 일단은 사실 검색으로 시작을 해서 그죠? 그다음에 이제 그 검색의 한계를 커머스 쪽으로 좀 돌파를 해 나가고 기타 뭐 로봇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럼 AI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네이버라는 기업에 미칠 가시적인 혹은 또 이런 영향들은 어떤 걸까요? 보고서에는 이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쓰셨습니까? 네. 사실 AI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물론 이게 B2G랑 B2B를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다만 이제 B2B 영역에서도 좀 글로벌과의 이제 직접적인 경쟁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좀 B2G 영역에서 뭐 과거 사례를 저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뭐 국가 뭐 정부 기관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뭐 한컴과 같은 한컴의 한글 이런 좀 서비스들이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사용이 되어야 됐던 것처럼 B2G 영역에서는 국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네이버의 이런 서비스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연간 단위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GPU를 이제 구매를 하는 데다 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좀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적인 지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그 해당 리포트에서는 이런 AI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하반기 이후에 좀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커머스가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용을 담았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인터넷 업종 가운데서는 위원님 탑픽이 네이버입니까? 네, 네이버로 네.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목표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제시하셨어요? 네이버는요? 네. 뭐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네. 지금 이제 멀티플 상으로 일단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네네. 드린다라고 한다면 23배 정도를 좀 받고 있어요. 올해 네. 기준의 PER 멀티플로 했을 네. 때 근데 제가 이제 타겟을 잡는 거는 30에서 31배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수준이 과거 이제 네이버가 좀 받았었던 좀 하단 구간에서 이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사업부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의 이제 업사이드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30에서 35%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네이버는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많은데요. 이제 그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 커머스 쪽에서 이제 실적에 또 기대감이 있군요. 네. 다음은 게임 업종 얘기하겠습니다. 게임 업종은 사실 시장에서 그닥 별로 관심이 없는, 왜냐하면 사실은 조선, 방산, 원전 볼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 좀 꿈틀꿈틀 되기도 합니다. 네. 일단 크래프톤이 그나마 이제 게임 업종 가운데 대장주로 살아있으면서 가는데 크래프톤은 이제 곧 실적 발표하는 모양이죠. 실적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잘 나옵니까? 네.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와봐야 좀 알 수 있겠으나 네네네. 현재 뭐 지금 기록되고 있는 좀 2분기의 트래픽적인 부분은 네. 1분기 대비했을 때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. 그래서 네. 최근에 2분기 이후에 크래프톤의 좀 주가가 횡보 구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이유도 뭐 1분기까지, 그러니까 지난 거의 1년 동안에 이어져 왔었던 그런 실적 서프라이즈까지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. 저도 뭐 지난번 리포트에서 네. 컨센은 좀 하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내용을 이렇게 담아둔 게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에서 이미 있었던 좀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업데이트들의 효과가 2분기는 좀 없었던 거를 좀 배제해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, 다만 지금 3분기부터가 7월에 이제 아이돌 콜라보와 9월에 이런 슈퍼카 콜라보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3분기 실적부터는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시장의 이제 순환매 속에서도 게임 업종은 관심이 갈 수 있는 업종이죠. 뭔가 좀 트리거가 있다면 말이에요. 좀 더 혹시 또 가볍고 하니까요. 근데 게임 업종은 늘 저희가 이제 비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게 신작하고의 관련성이 높다. 신작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그게 이제 잘 되면 점프하고 기대 못 미치면 밀리고 그랬잖아요. 그럼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게임 업종이 주목받지 못하는 거는 원하는 그런 상대적인 대작들이 안 나와서입니까? 대작들이 안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을 예. 것 같고요. 대작들이 나왔는데 좀 잘 안 된 케이스들이 2022년도 이후로는 좀 많아져서 네. 게임 업계에서는 히트 레이쇼라고 해서 예. 신작을 냈을 때 성공시키는 이 확률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진 이러한 네. 부분들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덜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좀 포인트였던 걸로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과거 한 뭐 5년,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중국 게임사들이 거의 글로벌에서는 좀 1위 게임사들로 좀 많이 치고 올라왔다 보니까 자본력 싸움에서는 좀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이 중국 게임들을 옛날에는 압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에서의 좀 경쟁력이 좀 이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좀 아무래도 디레이팅으로 이어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게임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나 봐요. 지하철 같은 데 타고 옛날에 사실 다 게임을 네. 했는데 요즘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? 과거 테트리스 비슷한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지하철이나 이동하면서 다 미디어 콘텐츠나 뉴스나 이런 거 많이 소비하잖아요, 사람들이.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면 게임 업종은 하반기 전망이 어떻습니까? 하반기를 보면서 게임 업종을 봐야 될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. 네. 네, 뭐 제가 리포트에도 좀 담아두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게임 업종을 이제 볼 때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같이 보자라고 네. 말씀을 드려요. 첫 번째로는 실적 측면에서 얼마나 지금 비용에서 효율화가 돼가지고 영업의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신작까지 이제 붙는 대표적으로 제가 대형주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넷마블과 같은 기업이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지금 하반기가 신작 어쨌든 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게임사들이 NC소프트의 아이온2라던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라던가 아니면 넷마블의 이런 7대조 오리진과 같은 이런 게임들이 4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꼭 지금 당장의 숫자가 좋지 못한다라고 해도 좀 하반기 어느 순간까지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를 저희가 가을까지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NC소프트의 아이온2가 오랜만에 NC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형 좀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좀 큰 기대감이 조금 더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전에는 게임주들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과 기대감이 많았었잖아요. 뭐 중국 시장이 열린다든지 판호 발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소비업종이나 뭐 여행 이런 쪽은 대중관계 개선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게임 업종 어쨌든 지금은 이제 중국 쪽이 메인 어떤 트리거는 아니군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이제 과거의 게임 업종 이제 보시면 판호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에 상한가도 가고 막 이런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왔었고 대형 좀 게임의 중국 출시 이전까지 막 2배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 최근 이제 3년 동안을 관찰해 본다라고 했을 때 국내 게임이 결국 판호를 받아서 중국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많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열리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대감을 좀 높게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좀 되어버린 게 큰 이유죠.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국내에서 물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진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비중도 높겠습니다만 여타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어떤 실적과 이런 것들이 관건이군요. 그러면 게임 업종 가운데는 선호주가 앞서 말씀드렸던 넷마블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비용에서 결국 인건비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 IP의 비중과 그리고 자체 런처로 결제하는 비중이 올라오면서 지급 수수료의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4분기에 7대조 오리진과 같은 이런 대작 게임 출시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플러스 신작 모멘텀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넷마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결국 이제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해가면서 수익성을 올리느냐가 보니까 관건이네요, 그죠?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. 맞습니다. 그렇게 보면 넷마블은 아까 이제 이 밸류 기준으로 아무래도 게임 업체들은 뭐 PR로 잡으니까요. 지금의 밸류가 어느 정도고 업사이드 제시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? 지금의 밸류 수준은 뭐 20배 초반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보고서 상으로 이렇게 좀 제시드리고 있는 목표치 같은 경우는 20배 후반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사이드 상으로는 30%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신작에 대한 가정치들이 좀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국 이 회사가 4분기에 가면서 신작을 조금 더 성공을 시키고 히트레이쇼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 이후에 추가적인 리레이팅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하나의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인터넷 업종에서는 네이버 게임 업종 가운데 넷마블 탑픽으로 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. 게임 업체들이 사실 메타버스 열풍이 불 때는 메타버스 NFT 이런 거에 사실은 꽤 편승을 하려고 했었잖아요. 그죠? 돌파구로서. AI와 관련해서는 게임 업체는 뭔가 그런 돌파구나 준비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건 없습니까? 그죠?
네. 돌파구는 늘 준비를 예. 하고 있죠. 예. 결국 AI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. 결국 콘텐츠 영역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생성형 AI를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부분과 그렇겠네요. 비용을 이제 예.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 예.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건비의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은 예. 뭐 이미 게임사들이 AI로 생산성들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 인력을 막 구조 조정을 해외처럼 강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해도 신입사원을 거의 안 뽑는 느낌으로 이제 가면서 네. 인건비 부담이 이미 완화가 되고 있고 생산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러스트를 한 장 이제 그리는데 과거에 좀 소요가 됐던 것도 AI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한 4배 정도 좀 더 빠르게 그릴 수가 있고 도시나 건물과 같은 이런 모델링 속도도 한 40에서 50배 예. 정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생산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네.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굉장히 중요하네요.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쪽에서의 게임 업체도 AI가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네요.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예, 머닝 전략 인터넷과 게임 업종 이야기 미래에셋증권 이미석 연구위원 함께했고요. 인사드리면서 시장 공감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